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안녕하세요. 유안타증권의 미디어 담당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저희는 작년 11월부터 미디어 광고 업종 탑픽으로 SBS를 제시를 해왔는데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SBS에 대해 목표 주가를 한 단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 5만원에서 약 90% 정도 상향 조정된 95,000원을 신규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합니다. 네, 신규 목표 주가 95,000원과 관련해서 이 목표 주가가 내재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약 1.6조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표 주가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TV방송국 가치와 그리고 이번부터 새롭게 부여하는 SBS의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S 관련 지분 가치를 얹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이 되는 TV방송국 가치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멀티플, 내년도 예상 순이익에 타겟 멀티플 10배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숫자적인 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기존에 저희가 제시했던 목표 주가는 내년도 예상 EPS 5,000원에 10배를 적용한 5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요것을 전망치 한 24% 정도 올리는데요. 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존 목표 주가는 한 9천억대 초반 정도를 의미를 했던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1.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요게 바로 이제 이번 그 목표 주가에 내재되어 있는 TV 방송국 가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전망치가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내년도 전망치를 한 1,200억 정도로 보았고, 이번에는 이제 1,500억 정도로 좀 올립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 보고서에는 이제 내년도를 좀 감익을 좀 크게 봤던 거였고, 이번에는 좀 감익 폭이 좀 적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21년과 22년이 유사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500억 그 실적이 내재되어 있는 가정은요, 대략적으로 보면 본사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그리고 자회사들 합산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자회사 관련 가정은 변화하지 않았고요. 자, 본사에 대한 그 이익 전망치가 좀 올라간 게 이번 그 변동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기존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연간으로 지금 SBS가 한 별도 기준 1,000억 정도의 이익 체력이 유지가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3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제 도쿄올림픽 관련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것으로 보았던 거고, 2022년에는 카타르 월드컵 관련해서 기본이익 체력 한 1000에서 한 1100 사이에서 한 마이너스 한 150 정도를 보았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좀 수치를 조금 더 검토를 해본 결과 마이너스 150이 아니라 플러스 150억이 맞는 것 같다라고 저희는 보게 되었는데요. 카타르 월드컵 관련해서 이제 광고 수익을 제로로 보수적으로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개권 재판매 수익이 한 650 정도 나올 것 같고, 중개권 비용은 절반이 지금 털려서 한 500억 정도가 지금 나올 것 같아서, 자, 요거를 이제 감안을 해보게 되면 플러스 150으로 끝난다. 그러면 얼추 보면 기본 한 1,000억대 이익체로 유지되는데 150억 정도가 더해지게 되면 한 1,200억 정도가 나온다. 여기에 이제 300억 자회사를 더해주게 되면 한 1,500억 정도가 나온다. 이런 가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스튜디오 S는 이익 기여가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스튜디오 S 관련 이익은 2023년도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멀티플을 적용해서 이제
TV 방송국 가치를 구하게 될 경우에는 더블 카운팅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 스튜디오 S 관련해서 좀 지분 가치가 좀 붙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 TY 홀딩스하고 SBS 미디어 홀딩스 간의 합병 결정에 기인을 합니다. 두 개사가 합병하는 합병 기일이 올해 연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배구조도 보시겠는데요. 자, TY 홀딩스와 미디어 홀딩스, SBS 미디어 홀딩스 간의 합병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이죠. 자, 이로 인해서 기존에는 TY 홀딩스의 자회사가 미디어 홀딩스, 손자가 SBS, 그리고 그 외 SBS 자회사들은 모두 다 이제 증손 회사의 위치를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증손 회사가 되게 되면, 자, TY 홀딩스 체제가 시작된 이후 2년 안에 이 지분율들을 다 100%로 맞춰야 합니다. 자, 지주어 회사의 손자 회사는 증손 회사 지분 100%를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이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스튜디오 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외부 자본을 유치를 해서 이 100% 미만으로 이제 그 지분을 가져가도 용인이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합병이 되고 나면 이제 내년도 초부터는 스튜디오 S 관련해서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스튜디오 S의 실적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S는 최근 이제 매출이 이제 좀 급격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자, 지금 자본은 2018년도만 해도 한 30억밖에 안 됐는데, 이제 SBS가 조금 돈을 넣어줘서 72억이 되었고, 작년에 200억을 추가로 이렇게 넣어줘서 276억의 자기 자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 스튜디오 S가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제작사를 인수한다든지와 같은 스케일 있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기에 좀 부족한 수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인데요. 스튜디오 S는 자기 자본이 250억. 근데 이제 지금 시가총액 3조 원 언저리가 되는 드래곤 같은 경우는 무려 6,400억에 달하는 자본을 가지고 있고요. JTBC 스튜디오도 최근 1.6조 원 가치로 프리 IPO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자본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외주 제작사인 초록뱀이나 펜엔터, 그리고 여기 지금 넣지 않았습니다만 수많은 뭐 A스토리라든지 사마네트웍스라든지 이런 모든 회사들이 다 스튜디오 S보다는 자본력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디오 S에 대한 그 자본을 좀 넣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SBS 본사는 돈이 없습니다. 자, 원래는 SBS 본사가 그래도 조금은 뭐 현금이 있던 회사였는데요. 자, SBS 미디어 홀딩스의 SBS 콘텐츠 허브 지분을 사오게 되면서 인수지금으로 800억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따라서 SBS 본사가 단독으로 스튜디오 S의 자본 확충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부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저희는 스튜디오 S라고 하는 제작사는 지금 현 시점에는 크게 평가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강력한 채널인 SBS라는 채널을 캡티브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본력만 확충이 되게 되면 최소 JTBC 스튜디오와 비교했었을 때 크게 뒤지지 않는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스튜디오 S에 대한 그 자본 확충 이벤트가 일어나야만 하는데요. 저는 그게 빠르면 이제 내년부터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시하게 된 새로운 목표 주가 산출 로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2022년도 순이익을 한 1,100억 정도로 봤었고요. 타겟 멀티플 10배를 적용해서 1조 원 정도의 영업자산 가치를 산출했습니다. 이거는 방송국이고요. 기존 TP는 이제 9,000억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도 순이익을 원래는 900억 정도로 봤었는데 이제 1,100
정도로 올리게 되면서 영업자산 가치에 조금 플러스가 좀 잡히게 됐고요. 다음 투자자산 가치는 드래곤 이제 스튜디오 S 지분과 그다음 투자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요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스튜디오 S가 될 겁니다. 자, 스튜디오 S는 지금 현 시점에 뚜렷하게 자본도 없고 이익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창출하고 있는 이익으로 계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피어를 좀 참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피어를 JTBC 스튜디오로 보았고요. 작년에 JTBC 스튜디오가 프리-IPO 하던 당시에 가치를 1.6조 원으로 인정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저는 최소 JTBC 스튜디오 대비 한 3분의 2 정도의 가치는 스튜디오 S에 부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SBS는 월화 드라마, 주말 드라마 2개 슬롯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JTBC 스튜디오의 캡티브인 JTBC는 수목 드라마까지 합쳐서 3개 드라마 슬롯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3분의 2 정도의 가치, 약 1조 원 정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스튜디오 S가 지분은 100%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지분이 희석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제가 봤을 때는 70% 언더로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자본 확충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자회사가 그 할인율을 좀 적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를 적용해 주게 되면 한 5천억 정도는 충분히 플러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국 가치 플러스 제작자 회사 가치를 더해주면 1.6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볼 수 있겠다. 이를 가지고 산출한 목표 주가는 95,000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유안타증권의 미디어 광고 토픽인 SBS의 그 목표 주가 상향 로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T레이더 유안타 T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T레이더